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이 3% 넘게 빠지면서 좀 놀라신 분들이 상당히 네.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놀랐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좀 그 상승폭이 줄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시장 저점을 다졌다라고 봐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네, 오랜만에 좀 외국인 순매수가 1,000억 이상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거의 13거래일 만에 기분 좋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네. 최근에 시장이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일단 뭐 시장이 우리 국내만의 또 국내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한 이유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올해 하반기에 또 양도세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시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에는 어느 정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국민청원이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20만 건 이상 올라왔는데요. 그 답변 시한, 청와대 답변 시한이 다음 주 바로 월요일입니다. 11월 2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판단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추가 부양책도 마찬가지입니다. 8일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의 재선이 8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오히려 재선 이후에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해소가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대선 이후에 추가 부양책은 당연히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딱 일주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다른 글로벌 국가들 대비해서 반영됐던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저점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당장은 V자 반등은 좀 힘들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종목별 장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별로 또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선점하면요 오히려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다음 주만 되면은 시장이 또 급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주 이슈들에 좀 더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일단 전거래일 저희 종목들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이츠 환불 지켜볼게요. 네, 그래서 전일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은 뭐 중국 소비주의 가장 대장주를 말씀드렸었고요. 또 뭐 경협주의 가장 대표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섹터에서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모멘텀으로 또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종목들 13일 동안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 IT 섹터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20%, 최소 20%에서 40% 가까이 하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일 좀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 거의 4% 가까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일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폭이 컸던 종목들, 과대낙폭 종목들 위주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면서 수급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일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65%이기 때문에 약보합권 내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2% 가까이 좀 상승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48% 흐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는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차 목표가는 34,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7,5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요. 27,500원 라인대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되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츠 환불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난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아난티도 이츠 환불과 마찬가지로 또 경협주의 가장 대표 종목이에요. 이 두 종목 다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요. 그 섹터 자체가 상승이 나오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경협주는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대선 이후에 또 북미 간에 누가 됐든 간에요. 또 민주당 바이든 대선 후보가 됐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던 간에 어떤 북미 간의 대화를 하려는 시그널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고 네. 또 최근에 이제 경협주 같은 경우는 악재는 굉장히 둔감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기술적 반등,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전에 말씀드린 이후에 오늘 약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를 9,3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3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대도 7,6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8,000원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전일 짚어봤던 두 가지 종목 가격 전략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들고 오셨죠? 이 섹터는 아마 제가 달릴까 말까를 하면서 아마 첫 번째로 가져온 섹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섹터는요, 바로 전동 킥보드 sek터입니다. 네, 전동 네. 킥보드 섹터. 거리를 맞습니다. 지날 때마다 늘 타고 네.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갖고 오신 섹터인 맞습니다. 만큼 달리자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전동 킥보드가 어느새 우리의 교통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유 킥보드 시장이 연일 성장하고 있고요. 또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반년 만에 지금 1,500만 회 정도의 횟수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에 따라서 교통사고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긴 한데요. 지금 언택트 시대에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1인 교통수단의 수요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또 이 관점은 오히려 또 그린 뉴딜 관련 섹터로도 묶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 관련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또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 종목들은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동 킥보드 수요에 네.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또 그린 뉴딜까지도 네, 연결될 수 맞습니다. 있는 그러한 섹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오늘 첫 번째 섹터에서 네. 처음으로 갖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파워로직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워로직스를 처음으로 들고 네. 와 주셨습니다. 단연 대장주겠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9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0.88% 상승하는 중입니다. 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파워로직스를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입니다. 파워로직스의 주된 매출이 80% 이상이 카메라 모듈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전이죠. 최근 현대차가 600조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공동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 부각으로 상한가도 진입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상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서 폐배터리 시장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전기차 자체가 이제 친환경인데 그 폐배터리를 그냥 소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은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의 상승과 함께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2011년에 이제 전기 굴삭기 국책 과제 그리고 업체로도 참여 업체로도 참가한 기업이고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삼성 SDI와 LG 화학에도 전기차 배터리 팩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베트남과 또 중국 시장에도 법인을 내 가지고요. 또 중대형 또 배터리 팩을 계속해서 올해부터 납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전기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팩 등 여러 가지 부품들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가 어느새 우리의 교통수단이 돼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년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또 코로나19 여파로 오히려 1인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개별주 형식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그리고 또 폐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을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파워로직스를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라고 다시 한번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 네. 섹터에서 나온 종목이지만 국책 과제에도 참여하고 있고 네. 또 빵빵한 대기업들과 연계가 맞습니다. 돼서 폐배터리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네.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네, 좋을까요? 일단 뭐 현재가 구간에서요.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게 한번 상한가가 들어갔던 게 현대차와 폐배터리 사업을 공동으로 사업이 부각되면서 상한가가 진입을 했었고요. 최근에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가파르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가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2차 반등의 관점에서 우리가 현 구간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손절 라인대를 제가 7,2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이 아직까지 또 다음 주까지는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7,5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요. 이 상한가 바로 직전 가격대인 8,8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9,700원 라인대, 바로 전고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격 네. 전략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네.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섹터를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터는 아주 생소한 네. 섹터였는데 두 번째는 어떤 섹터 들고 오셨나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익숙한 섹터일 겁니다. 두 번째 네. 섹터는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네. sek터, 기술적 반등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많이 들고 오셨던 섹터인데요. 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 네.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아마 건 참 오랜만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저희가 공략해 볼까요? 네, 일단 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요. 뭐 사실상 뭐 5G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IT 섹터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시장이 좋으면 IT 섹터는 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시장이 가장 저점을 잡으니까 오늘 그동안 나포이 컸던 5G, 뭐 2차 전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드리고자 비메모리 반도체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두 네. 번째 종목은요.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네, AD 테크놀로지 네. 이름이 참 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대안주로 봐야 할까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칩리스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칩리스 관련해선 대장주인 AD 테크놀로지 현재 네.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6.45%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에이테크 잘못 보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예. 10.7% 상승하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0%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가 23,650원이에요. 방금 다른 종목이 나가가지고 마이너스로 나갔는데 AD 테크놀로지를 이제 가져온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칩리스 관련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파운드리 업체와 또 팹리스 업체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 가장 글로벌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와 같이 이제 협업을 했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작년부터 삼성전자와 같이 손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확대해 나갈수록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여파로 굉장히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은 하방 경직은 보일 거라고 제가 방금 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요. 오히려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을 AD 테크놀로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현재 10%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어떻게 목표가를 잡아볼까요? 일단 현재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원고를 보내고 나서 현재 지금 10% 가까이 상승이 나와서 아까 보냈던 가격대 위에서 한 5% 정도가 더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꼭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손절 라인대를 25,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21,0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 초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요. 25,000원 라인대를 잡고 오늘의 고점이죠. 25,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27,5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2차 목표가로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섹터, 두 가지 네. 종목 만나봤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누려면 매니저님 어떻게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벌써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이번 주에 어떻게 포트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11월 달에 계좌 수익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로 대응을 해야 11월 달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트렌드 선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장 끝나고 MBN고드 사이트에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